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인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아침장부터 불장이었죠. 네, 붉은 양봉으로 그냥 가득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시죠. 그렇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방송 아침 딱 장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불장을 즐기세요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오늘 같은 날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하수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종목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그런 날이거든요. 이런 날에 뭐 종목 추천해갖고 내가 추천한 종목이 뭐 쫙쫙쫙 양봉이 올랐어요. 뭐 이 자리에 앉아갖고 자랑한다. 그분들은 하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장이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이 돈을 벌어줄 때 돈이 되는 종목이 있고요. 시장은 오르는데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죠? 그런데 카카오가 지금 연일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카카오가 회사가 문제가 있냐? 문제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주가가 빠지느냐? 왜? 주가가 충분히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물이 나오고 그 돈이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종목들의 돈이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른 종목들은 내려오고 내렸던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종목별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이 한쪽으로 몰렸던 것들 전체적으로 시장도 쫙 분산이 되면서 전체가 올라오는 그런 장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 갖고 정말 이게 추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 시장이 돈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종합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주가 자체가 코스피 지수 놓고 본다면 1.17% 강상승이 올라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올라왔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 이렇게 봉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마감을 했어요? 자, 봉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윗꼬리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자, 윗꼬리가 이만큼 발생을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주가 자체가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어떤 멘트를 남겨드렸냐면 자, 불장 올라가는 상승장을 충분히 즐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불어서 자 이제 불장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매도할 타이밍을 잡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도를. 이해될까요? 제가 오늘 그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자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의 오전에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영화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화테크가 대단히 좀 많이 올라갔죠. 자, 화면을 보이시죠? 자,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차트를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영화 차트를 볼 텐데요. 자, 영화테크. 영화 차트라고 합니다. 네. 차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영화테크예요. 영화테크 오늘 종가 마감은 14.62%로 상승 마감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플러스 14.62%로 마감을 하죠. 아침 시장 출발할 때 영화테크는 이번 주에 좀 수익을 계속 챙겼던 부분이에요. 자, 아침에 출발점에 영화테크에 대한 종목을 이야기 드립니다. 강하게 간다라고.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을까? 자, 주가가 지난 8월 23일 날 고가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조정을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3거래일 전에 어때요? 고가가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외봉 그리고 쌍봉으로 밀렸어요. 항상 늘 얘기합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외바닥, 쌍바닥. 쌍바닥은 매수하는 거고요. 반대로 외봉, 쌍봉. 쌍봉은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테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혀 1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영화테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영화테크를 샀었을 때 싼 가격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영화테크를 팔았을 때 비싼 가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영화테크라는 종목 자체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우려먹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지난 8월 23일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외봉이에요. 조정하네? 하지만 아래에서 21선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네, 21선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세력선이 올라오면서 지지하겠대. 그러니 주가가 라운드 바텀 만들고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외봉, 쌍봉. 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하고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잠깐 2일 거래일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영화테크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산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영화테크를 정말 좋은 눌림목 가격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래요. 뭐 18,000원, 19,000원대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그냥 9월달 초에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는 첫 번째 거래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트레이더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자, 올라가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2일 거래 동안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저 같은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왜죠? 보이시죠? 자, 1번 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요. 그죠? 하지만 2번 거래한 경우에는 이만큼 수익을 취하고 다시 한번 이만큼 수익입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똑바로 하게 되면 수익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이 종목을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만 가정했을 때는 수익이 얼만큼밖에 못 나요, 여러분들? 요만큼. 자, 비교해 보세요. 자, 1번 거래가 더 수익이 높습니까? 2번 거래가 수익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2번이 더 수익이 높죠.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냥 들고 가세요. 모아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러한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근데 정작 나는 무식합니다. 사고 파는 자리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거죠. 네, 가치가 어쩌네, 이 회사가 어쩌네, 여러분들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한 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유식해 보이거든요. 전문 용어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장황하게, 네,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사기야.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려운 용어를 쓰고 참 어렵게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야? 사기꾼이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화테크 뭐 하는지 몰라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뭐 다른 이야기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 어떻게 단순해요? 야, 주가 고가를 만들었네. 올라갔다 떨어졌네. 자, 이게 어떤 모양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딱 요즘에 건강생각에서 등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에 올라가요. 봉우리 보이시죠? 봉우리 하나 있더란 얘기야. 능선 타고 내려왔어요. 올라갑니다. 봉우리가 2개 있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외봉, 쌍봉. 야, 봉우리 1개일 때 여기는 선수 영역이야. 봉우리 2개일 때는 무엇해라? 매도해라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들. 돈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유치한 그림을 그리고 정말 쉽게 초등학생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립니다. 대단히 바보 같죠? 야, 나도 너처럼 하겠다. 해보세요. 돈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주식, 금융 왜 합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왜 하세요?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면 이만큼 차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주식이 됐든 간에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경기 시흥지역에 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삼성전자야. 경기도 시흥지역 주식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야. 경기도 광주의 토지 이거는 뭐 가격 얼마짜리 얘기할까요? 뭐 대충 이렇듯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구찌가 규모가 대단히 큰 아이가 있고요. 규모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도 있고요.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어요. 자, 대형주를 산다 해서 좋고 소형주를 사는 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것을 사더라도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 그 수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영화테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뭐예요? 이 영화테크라는 것 자체가 이번 주 3거래일 전에는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을 매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오늘 재공략을 하는 거죠. 왜? 살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뼈를 바르는 거죠. 그럼 오늘 오전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요. 왜?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를 만들고 있고 시가 출발이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 출발점 라인이 11선, 12동 평균선 위에서 시작을 하더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야? 야,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들이 10일 동안, 20일 동안 거래한 거래자들은 지금 수익권이고 그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의견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과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함께 볼까요? 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자, 오전 9시 40분대까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21,500원의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500원에 매도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1,500원에요. 그러면 21,500원에 왜 매도 의견을 드렸을까요? 21,500원에 왜 매도 의견을 드렸을까요? 주가 자체가 시작합니다. 상승합니다. 자, 상승 1파, 2파 이 부분이 오전 10시 10분을 넘어가면서 11분, 12분, 13분을 가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파동 관점에서 볼 때 1파, 2파, 3파 파동을 마무리한 시점이고 타겟 프라이스가 21,500원이 나와요. 이때 고가 자체가 21,550원 나옵니다. 그럼 21,500원에 매도를 딱 하고 나면은 자, 아침에 매수해서 이만큼 수익을 취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지켜봐요. 이거 봐라. 조정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구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외바닥, 쌍바닥. 턴어라운드 되네. 자, 여기 다시 매수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네요. 22,250원까지 찍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가격의 저항이 대단히 크죠. 왜 저항이 크다? 일본 관점 볼게요. 일본 관점 봤더니 자, 8월 23일 그리고 3일 거래일 전에 이 고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요? 내일 영화테크 오늘 고가 해당되는 22,300원 넘어간다. 따라 붙어도 이상 없는 포인트예요. 왜냐고요? 이 종목을 더 가겠다는 메이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 말고 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항상 팍스 경제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 종목 내일 사세요. 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틀리질 않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종목을 얘기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G9제약이라는 종목을 얘기했어요. G9제약. 자, G9제약.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아니에요. 회사는 정말 회사 관계자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쓰레기 종목입니다. 왜 쓰레기 종목이에요? 아니, 관리 종목이에요. 회사가 얼마나 주식이 회사 상태가 안 좋으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난 9월 8일 날 가격이 얼마였느냐? 542원입니다. 5,400원도 아니고 54,000원도 아니고 542원짜리 정말 동전주 짤짜리 종목의 동전주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이밍. 아무리 좋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거는 명품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내가 산 가격이 고점이고 주가가 떨어져. 삼성전자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8만 원대, 9만 원대 10만 전자 간다고 매수하신 분들 7개월, 8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습니다.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가 명품주입니까? 여러분들께?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종목은요, 명품주가 아니에요. 아니,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이지언정 나에게는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가지고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명품주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명품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물론 좋은 회사죠. 근데 좋은 회사와 내 계좌가 우상향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진화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주중에 지난주죠. 지난주 중에 진화인제약 지폐 종목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폐. 왜? 지난주에 542원이었단 말이에요. 542원인데 지폐가 되면 얼마 됩니까? 1,000원이죠. 1,000원이 지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저께 25% 넘게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진화인제약 오늘 지폐주 됩니다. 오늘 고가 얼마 갔을까요? 시가 출발이 989원의 시가 출발해서 어떻습니까? 6.34% 갭 상승합니다. 이거 제가 갭 상승 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 이 진화인제약 1,000원 넘어가니까 제가 아침에 시장가로 풀 매수해가지고 제가 1,000원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진화인제약을 핸들링하는 주포, 마켓메이커가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매수해서 1,000원에서 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폐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 캡 6% 넘어가고 고가 자체가 11.83%가 갑니다. 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진정 저를 믿으셨다라면 어제 대표님께서 진화인제약 지폐주된데 과감하게 매수 빡! 그럼 시초가 얼마에 매수합니까? 989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가가 얼마 갑니까? 1,040원 갔습니다. 11.83% 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왔습니까? 5%가 넘게 갑니다. 5.5%? 6.5% 나가니까 네, 6.5%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진입해서 6.5% 상승하는 종목을 딱 수익을 냈다. 아주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진화인제약이 훌륭한 회사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훌륭한 회사예요. 왜? 아침 시초가 공략해서 딱 1,000원까지 989원 매수 딱 1,000원 매도하더라도 10원 먹습니다. 네, 10원? 대표님 10원이 뭡니까? 990원에 매수해서 989원에 매수해서 11원 먹으면 1,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네? 최소 1% 이상 나와요, 여러분들. 1%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매일 1%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리로만 보더라도 한 달 20일 거래일 20% 수익이고 단리로 본다면 1년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네. 갑자기 계산 안 되네요. 20% 곱하기 12 얼마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산이 안 되네요. 자, 240%예요. 그쵸? 24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 1% 얘기했지만 989원에 매수하고 1,000원 넘어가면 딱 매도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자, 카카오 잠깐 얘기 더 언급을 해드릴까요?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정말 저도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아침이면 이렇게 급등주를 드립니다. 상한가 빡빡 가는 종목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표님 단타 스캘핑만 하는 전문가이 아닌가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는 카카오를 언제 추천했냐면요. 2017년 이때 카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카카오 물론 지금은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네 가격이 지금 가격 조정된 부분이죠. 자 액면 분할로 조정된 가격을 얘기 드리자면 자 2만원 3만원대 가격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장기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라는 종목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부터 어떻게 돼요? 17만원까지 갑니다. 이거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3만원에 샀다 치더라도 400%입니다. 이러한 종목이에요. 장기, 중기, 단기 타임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 회사가 나쁜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플랫폼 기업이죠. 빅테크 기업이죠. 지금 재계 우리나라 8위입니까? 그리고 카카오 대표 김범수 씨죠. 네, 세계 부자 165위던가?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넘어섰습니다. 재산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죠?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카카오는 언제 매수해야 될 것이냐? 자, 이 17만 3천 원 작년 6월 달에 17만 3천 원 고가를 만든데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네, 지금 하염없습니다. 속상하죠. 6월 24일 작년 올해네요. 올해 17만 3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12만 원까지 빠졌어요. 5만 원이 빠졌습니다. 속상하죠. 30% 넘게 손실이에요. 카카오라는 회사는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십시오. 저는 카카오가 향후 100만 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과정을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2017년도에 카카오를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 타임을 잡겠죠. 그쵸? 자, 이건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표님 이럴 수 있을 거죠.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17만 3천 원까지 카카오가 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주가가 어떻게 갔냐 보세요. 이 고가와 고가를 연결해 볼게요. 이러한 트렌드가 나오죠. 그리고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저가 연결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포크 이론을 적용시켜야 돼요. 어떤 포크가 있을까요? 요따오 포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11만 원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때 영끌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홀딩하세요. 들고 가세요. 이렇게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카카오가 왜 떨어지느냐? 왜 떨어지겠습니까? 마켓메이커들은 이미 저점에서 타겟 프라이스까지 목표가가 나왔고 물량을 줄여갑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모르고 공부하지 않는 여러분들께 이 고점에다가 보기 좋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얘기합니다. 카카오 사세요. 좋습니다. 여러 뉴스 매체 전문가들 나왔고 이 종목을 정말 물고 빨고 하죠. 좋습니다. 사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경제 채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카카오 앞으로 성장이 어마어마할게요.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좋아요. 컨센서스 레포트에 목표가 25만 원, 30만 원 딱. 이때 매수하신 거죠. 주가 갑니까?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마켓 메이커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고점에다가. 그리고 주가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불안하죠. 오늘 또 노란톡방의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카카오가 떨어지는데 어찌 할까요? 네. 어떻게 하겠냐?
매수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대로 전략대로 밀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매수하시면서 이 종목을 왜 매수한지도 몰라요. 제가 혼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께. 혼냈어요. 이거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혼나야죠. 정말 소중하게 본 돈을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씁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혼내는 거예요. 노란톡방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혼내지 못하지만은 정말 노란톡방에서 제가 아주 정말 격하게 뭐라고 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셔야 되거든요. 왜 주식을 하신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사이버머니예요. 게임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하나를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뭐 애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뭐 이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노트북을 살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체크해보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얘 벤치마킹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봅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디자인도 보고 그러면서 노트북 하나를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주식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니 1, 2만 원도 아니고 1, 20만 원도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종목을 누가 이래서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덜컥 사요.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란톡방에 이거 떨어진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신 분께 얘기했어요.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하세요. 그리고 공부 먼저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려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은요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분들께는요 기회의 땅이 아니라 기회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 거래량,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자로 차트가 구성이 되는데 이 안에는 바로 메이저의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과 역행한다. 카카오 메이저는 팔고 있는데 좋다더라니까 들고 있어. 존버정신으로 그냥 삐리리 버티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저는 카카오 지금 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늘 추세전환 샛별 캔들이 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이 구간대에서 잠깐 입질은 좀 해도 되겠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하단에 대한 반등까지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가 한 번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타겟팅으로 지금은 일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확인된다면 물량을 더 쏟을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을 접근할 것이고요.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열어놓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베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7만 5천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만 원, 10만 원대에 내가 비중 자체를 최대한 어디까지? 30%, 40%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더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카카오야 더 떨어져라. 너가 떨어지면 난 너를 받아주리리. 어디에서? 7만 5천 원대에서. 거기에서 풀빵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들은 거를 언젠가 또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믿고서 하셨던 분들께서는 돈이 됐을 것이고요. 그때 저를 처음 만나 뵙는 분들께서는 그때 우리 대표님 만나 뵀으면 좋았을 걸 또 후회가 되실 거예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언제 어느 가격에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견뎌봐. 내 계좌 아니고 너 계좌야. 이런 무책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로 차트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제대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차트를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노란톡방 들어온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제대로 차트를 공부하시고 수익을 함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부터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에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상담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저와 함께 좀 소통하시면서 보다 더 재미있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신 우리 차트 형님과 이별하기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이 2번 1시간씩밖에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장중에도 우리 차트 형님과 좀 함께 투자 생활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당장 내일부터 이 장중에 1분 1초 단위로 이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제공받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저희가 포인트와 맥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들도 물론 많지만 방송 외의 시간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우리 차트 형님과 좀 이 머리를 맞대면서 투자 생활 함께 든든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세 흐름 속에서 이 주식도 물론 좋지만 이 국내 선물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트 형님이 주식도 전문가지만 국내 선물도 굉장히 든든한 전문가니까요. 나는 이 선물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있다, 나는 선물 해보고는 싶은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 국내 선물까지 차트 형님께 다양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서 좀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신청 남겨주셨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첫 번째 선정자님부터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나니님입니다. 종목명 문배철강이고요. 매수가 5,350원, 비중은 5%인데요. 다른 철강은 잘 가는데 문배는 이상하게 안 가네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겨주셨는데 다른 철강은 잘 가는데 내 철강은 안 간다니 소외감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문배철강 최근에 철강 관련 해가지고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종목도 지금 4월 달에 보시면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자 눈에 보이죠? 네, 4월 달에 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앞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매도는 어디에서 해라? 외봉, 쌍봉, 매도 자리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문배청 가격도 보시면요. 지난 4월 29일 날 최고가가 6,600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자, 외봉 하나 만들고 떨어졌다가 쌍봉 만들고 네, 어떻게? 네, 하락합니다. 어떻게 하락합니까?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디즈니랜드로 갑니다. 네, 주가가 그냥 네, 디즈니랜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그 한 가지 주가가 왜 이렇게 좀 천천히 하락하는 듯 하다가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뉴스가 있었겠죠. 뉴스가 있었겠죠. 하락하는 뭔가 있겠죠.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일단 선 하나로 끝내보겠습니다. 어떤 선? 제가 이런 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어떤 선이었을까요? 자, 주가가 하락하고 지지받고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렇죠. 이게 바로 추세선을 만들죠. 이러한 상승 추세선에 대해 가지고 주가 다시 하락했다 지지받고 가는데 어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깨더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던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도 포함이지만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작전 세력이 무조건 100%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내부 분열에 의해서 또는 외부 요인에 있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은 문배철강은 일단 좀 합의가 좀 잘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리액션이 빵 쳐가지고 다시 합심해가지고 으쌰으쌰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어라? 이것 봐라. 뭔가 어긋난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부분인데 여기서 이게 지지가 안 되고 떨어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어라?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습을 하려고 봤더니 지난 4월 달에 저점 라인 때 해당되는 4,400원대 지지 라인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만큼 상승을 하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4,4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주가 자체는 하락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전환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자, 주가 자체가 지난 4월 29일 날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버슈팅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비이상적인 상승이에요. 그걸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채널은 어디서 형성되어 있습니까? 실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자체가 형성이 돼서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어요? 하단 포인트 지난 8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에 해당되는 자리 어딜까요? 4,250원, 4,3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만약에 4,200~300원대 혹은 좀 더 들린 바닥으로 주가가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면 이렇게 돼서 올라온다면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대략 5,000원 가격을 넘어가 준다면은 강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누가 들어오지 않았다? 메이저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아직은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4,30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견뎌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종목을 4,500원대 넘어가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빡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물량을 딱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물량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배철강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고고님입니다. 종목명 SK고요. 매수가 34만 1,000원입니다. 비중은 15%인데요. 상투를 제대로 잡고 손절 시기도 놓쳐서 너무 마이너스가 좀 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겨주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고님의 이 고민도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작년 11월 달부터 모든 대형주들이 11월 달부터 상승했죠. 지금 11월 2일 날 최저점 17만 9,500원입니다. 물론 이때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대형주들 제가 이때 얘기했습니다. 11월 2일 날 이제 주가는 대형주만 올라갑니다. 무조건 대형주에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17만 9천원에서 36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죠. 근데 어떻게 되돌아올까요?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왜 주가가 24만 원대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피보나치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주가 자체가 17만 9천 원대에서 36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 봤었을 때
이거를 상승을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50%에 해당되는 가격 라인 자체가 24, 5만 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죠. 중심 가격 자체가.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고가에서 저가까지 떨어진 거에 대한 50% 라인에 해당되는 가격 31, 2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히 재밌는 규칙이죠. 참 편해요, 여러분들. SK라는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분석 방법,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영역을 갖고도 설정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다? 자, 과거 차트는 그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주가 자체가 24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의 가격에 대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격 자체가 26만 원 지지 라인 있고요. 저항 포인트가 28만 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하에는 지금 26만 원의 지지를 가지고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28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28만 원을 안착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는 31, 2만 원대를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종목을 막연히 이 종목은 32만 원, 33만 원, 35만 원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현재 포인트에서 일단 26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25만 6천 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가 자체가 아직은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 하나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7만 7천 원대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나오죠. 완벽하게 상승이 된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부분, 하락 추세를 넘어갈지. 그래서 27만 7,500원을 넘어간다 치면 그 다음 어딜 향해서 갈 수 있다?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람에 있어서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의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을 파악하고 매수와 매도 타임을 적절하게 찾아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거쳐가지고 양봉이 2개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적산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타겟 프라이스가 27만 7천 원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거기에 합당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고점에 대한 이 하락 추세선의 부분 27만 7천 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열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SK였고요.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마산개미님입니다. 종목명 LG디스플레이네요. 매수가 24,400원, 비중은 20%인데요.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연이네요. 우리 멋진 진숙이 오빠 부탁드려요 남겨주셨는데요. 칭찬이 나왔으니까 대표님 더 세세하게 부탁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네, 간만에 좋은 종목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멋진 진숙이 오빠가 오늘은 또 보아 앵커니 예쁘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차트 볼 텐데요. 자, 썰렁하죠? 자, 근데 썰렁함에 또 이어가서 제가 또 썰렁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LG 디스플레이. 자,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좋은 회사죠. 네, LG 디스플레이 대단히 좋은 회사죠. 네, 경쟁률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디스플레이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익숙한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재밌는 캐릭터 아시나요? 자, 재밌는 이런 캐릭터 아세요? 이거 뭐예요? 졸라맨이죠. 자,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메이저가 나가겠대. 어떻게 나가겠어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우량주고 대형주예요. 그러면 차트 자체 대단히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가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예측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이하다는 거냐? 여기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졸라맨이 있습니다. 졸라맨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졸라맨이요. 여기가 머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졸라맨이 어깨에다 힘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졸라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깨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고 서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차트에 저런 그림이 나와.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전문가실 것도 아니고 다른 분한테 설명할 것도 아니야. 그냥 차트를 딱 봤는데 저렇게 졸라맨이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있고 요래요래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저런 종목은 옆집 순이 엄마 철수 아빠가 우리
우리 영희 엄마, 내가 영희 엄마 이쁘니까 혼자만 가르쳐줄게.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이 27,000원인데 5만 원, 10만 원 간대. 혼자만 사?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도 차트 모양이 저런 게 나왔다. 사라, 사지 말아라, 사지 말으란 얘기예요. 어떤 그림? 이러한 졸라맨. 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합니다. 헤드, 머리죠. 앤드, 그리고 숄더, 뭐예요? 어깨죠. 예, 머리, 어깨, 이러한 형국의 그림이 보인다. 사지 말란 얘기예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레프트 숄더고요. 이게 헤드고요. 이게 라이트 숄더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사케다 오법으로 얘기한다면 삼산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에 봉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봉우리가 1개, 2개, 3개. 이러한 형태가 있다. 이 종목은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여기가 깨지면은 안녕, 나는 내려갈 거야. 어디까지? 네, 16,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가요, 16,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저는 여기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제 채널에서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표현하신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면서 물론 하락 27,600원 고점 대비 하락에 대한 부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완벽한 추세 상승 부분을 좀 보기 어렵겠다. 이 부분 자체가 충분하게 하락 추세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 여기는 잘 나온다면 22,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추가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16,0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왜 떨어져야 된다?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떨어져서 완벽하게 하락을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마켓메이커의 주포 세력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관장한 아이들의 매수세가 진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고양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탁 튕기죠. 그런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지난 4, 4분기 이후에 1, 4분기, 4분기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마켓메이커들 안녕, 나는 다 팔고 갈래. 야, LG 디스플레이 좋으니까 니네들 사. 시장에서 따다다다다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 좋구나. 덜컥 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안 삽니다, 이런 자리. 그래, 왜? 마켓메이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간 종목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하락 1파, 2파, 3파 마무리되는 포인트. 그리고 작년 4, 4분기, 3, 4분기 때 바로 이 가격대 어디? 13,000원대 중반대에서 16,000원대 가격대에 지지받고 터닝했던 이 라인대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 우리는 여유 있게 중장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가가 딱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서 또 이야기하겠죠. 이때는 사라고 하는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16,000원, 15,000원, 14,000원 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종목 뭐 때문에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면 안 돼,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손절하시죠?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고 저는 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마켓메이커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어디서 저점 지지를 갖고 갈 것이며 고점 저항을 만들어서 매도 타임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차트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 구간 자체는 현재 23,350원 종가를 갖고 있지만 반등 22,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상승 추세가 아니다. 알겠죠? 우리는 어디를 기다려야 돼요? 16,000원대 언더라인에서 사주면 대단히 나이스한 종목이 될 것 같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까지 마지막까지 잘 봤는데요. 자, 이게 좀 재밌는 접근 방법이 우리 시청자분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려면 돈이 되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